제일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PMP 있다면 연봉이 높아지나요?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, 오늘은 PMP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냥 약간 잡설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냥 심심하시면 들어도 좋을 뭐 그런 얘기들일 것 같은데요. 가장 PMP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받던 질문이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. PMP 자격증 따면 어려운가요? PMP 따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? 또는 PMP 자격증 있으면 연봉이 높아지나요? 뭐 등등의 이제 질문을 받는데, 제일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PMP 따면 연봉이 높아지나요?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, PMP 자체가 연봉의 상승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. 단, 어딘가에 가서 미니멈, 그러니까 어떤 필요 조건을 맞출 때 PMP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. 근데 이거는, 대부분의 자격증 종류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석사, 박사를 했어요. 근데 석사, 박사 학위가 당장에 나에게 뭔가 금전적 가치를 주진 않더라도, 예를 들어서 임원급을 뽑는 데는 적어도 석사 학위 소지자가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이라면 사실 그거는 뭐 연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냐? 도움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. 왜냐면 임원은 연봉이 높은 자리인데 거기 가기 위해서 최소 충족돼야 되는 조건에 그게 있었으니까.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는 하다라는 거고요. PMP가 따기 어렵냐?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쉽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워요. 저 같은 경우는 PMP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되게 설렁설렁했습니다. 설렁설렁했다는 게 대충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. 집중 있게 한 기간을 투자해서 뭐 이걸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자체에 관심이 생겨서 책을 사서 봤어요.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거 공부하다가 자격증까지 따면은 좋겠네? 라고 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쉬웠던 게, 첫 번째 볼 때 그냥 공부한다고 보고 또 뭐 좀 쉬다가 안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찾아서 보다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 번 이제 같은 걸 여러 번 보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 기억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, 그 방식이.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공부를 해서 이걸 시험을 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보다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보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 기억에는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. 근데 또 못 따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 땁니다. 제가 항상 욕하는 전 기업, 외국계 기업, 거기서 PMO 조직에 있을 때, 이거는 정말 여담인데, 갑자기 이제 그 위에 있던 임원이 너희들 PM인데 PMP 자격증도 없는 게 그러면 되겠니? 그거를 따야 되지 않겠니? 라고 해서 그 KPI에, 그 당해의 KPI에 PMP 습득이라는 게 이제 항목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때 팀원이 그 PMO 팀장 포함해서 1명, 2명, 3명, 4명, 5명, 저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, 저는 이제 PMO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, 이직하기 전에 PM 전문성을 위해서 자격증 따고 들어가겠다 해서 PMP를 따고 들어간 상태였고, 그 중에 또 친구 1명은 공부를 해서 땄습니다. 머리 좋은 친구예요, 이 친구도. 근데 나머지 3명은 결국 못 땄어요. 못 땄고.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좀 또 약간 성토를 하는 이유는, 팀장이 못 땄고, PMO 팀장이 못 땄고, 그 다음에 신복, 그러니까 부서장이 못 땄고 그 신복인 팀장이 못 땄어요. 근데
갑자기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데, 평가 시즌이 되니까 저는 이제 찍혔거든요, 그 부서장한테.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1년 6개월만 하고 나왔던 상황인데, 그 평가 시즌이 됐더니 갑자기 KPI 항목에 PMP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3점이고 못 딴 사람이 2점인 거예요. 1점에서 5점이 만점, 1점에서 5점인데. 그래서 되게 객관성이 결여돼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면 뭐 내가 밉보였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1점 줬겠거니 뭐 이럴 수 있는데, PMP라는 항목이 들어있는데 내가 3점, 안 딴 사람이 2점? 너무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봤더니 PMP를 단순 획득을 하면 3점이래. 3점이. 그 다음에 PMP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잘했으면 4점. PMP를 땄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고 뭐 능동적으로 뭘 했으면 5점이래요. 4점, 5점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니까 내가 찍혔으니까 난 3점인 거야. 그냥 PMP 땄으니까. 그럼 2점은 왜 2점이냐? 안 땄는데. 1점은 PMP를 안 딴 거. 근데 2점은 PMP를 따려고 노력을 한 게 2점이래요. 그러니까 뭐 학원 등록하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하면 2점이래. 그래서 제가 3점, 안 딴 사람이 2점. 좀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? 저는 되게 웃긴데. 예, 그래서 뭐 PMP에 대해서 그런 일도 있었다. 예, 그런 거고. 그 다음에 또 PMP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, 그럼 PMP 따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나요? 조금은 되고 조금은 안 되고 뭐 되게 이상한 대답이긴 한데, 사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PMP보다는 실무 경험이나 자기가 따로 뭔가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프로젝트 관리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. 근데 PMP가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면 적어도 어떤 베이스라인, 가버넌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예를 들어서 뭐 PMP에서 얘기하는 어떤 관리해야 될 영역들 있잖아요. 뭐 이해관계자, 커뮤니케이션, 품질, 일정, 그 다음에 뭐 휴먼 리소스, 그 다음에 뭐 조달, 그 다음에 뭐 통합 등등 10가지가 있잖아요. 이게 프레임을 제공을 해주는 게, 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이런 도메인들이 있구나라고 그 틀을 잡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PMP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동일선상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도움이 되죠. 뭐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디자인 패턴 같은 거를 공부하는 이유도, 물론 잘 적용된 패턴을 잘 쓰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도 되게 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이렇게 해서 이쪽이 바뀌어도 이쪽은 뭐 안 바뀔 수 있게 뭐 개발을 해서, 이런 얘기보다 뭐냐 어댑트 패턴을 씁시다 하면은, 그걸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어댑트 패턴 하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. 그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얘기를 할 때, 예를 들어서 뭐 이니시에이션 단계에서 뭘 해야 됩니다. 또는 뭐 플래닝 단계, 익스큐션, 컴플리션, 뭐 모니터링을 뭐 해야 되고, 컨트롤링 해야 되고, 뭐 체인지 리퀘스트, 그 다음에 체인지 매니지먼트, 이런 용어들에서 어떤 가버넌스를 주고 우리가 같은 표준 하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측면, 그런 측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게, PMP가 뭐 연봉 상승이든 그 다음에 뭐 어떤 실무에서의 어떤 영향이든 직간접적인 영향이다.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라 직접적인 게 조금, 간접적인 게 조금 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은 있다. 그래서 따면 좋냐? 따면 뭐 당연히 안 따는 것보다는 좋다 정도일 것 같고요. PMP 따라고 주위에 추천하시겠습니까? 라고 얘기하면 저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직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한 것, 간접적인 영향 중에 큰 게, 적어도 제가 어떤 미니멈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만큼 공부를 했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공인된 기관에서 이 사람은 프로젝트 전문가야 라고 어쨌든 공인을 해준 거니까, 그거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부심, 그 다음에 남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저는 PMP 자격증 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PMP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